자, 다음은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이 있습니다. 자, 뇌출혈은 말 그대로 뇌에서 혈관이 높은 혈압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겁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뇌의 혈관이 막히는 거죠. 자,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게 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되겠죠. 세포가 죽게 됩니다. 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대표적인 증상으로 한쪽 얼굴, 팔, 다리에 저림감이 있고요. 그리고 마비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입술이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와사, 구안와사,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물건이 두세 개로 보이기도 하죠. 말하는 것도 어눌해지죠. 그리고 상대의 말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어지러움증이 느껴지면서 잘 걷지도 못하고 갑작스러운 두통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뇌세포 같은 경우에 몇 분만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도요 손상되면서 죽은 뇌세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다시 되살아나지 못합니다. 자, 뇌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경우와 막혀서 생기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자, 뇌졸중. 자, 뇌출혈 먼저 볼게요. 뇌 속에 작은 동맥이 터져서 피가 뇌 실질 속으로 흘러들어가 뇌세포가 기능을 잃는 겁니다. 자, 대부분 고혈압이 원인으로 동맥에 뭐가 저하돼요? 동맥 혈관의 탄력이 저하돼서 딱딱해져서 일어나는 겁니다. 혈압도 최고 200 mHg 정도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 200 이상일 때, 자, 유발 원인이 흥분을 하고 정신적 긴장, 그 다음에 경무, 업무가 너무 많거나 과로가 제일 크다라고 해요. 자, 고혈압이 아닌 뇌출혈 중에 뇌혈관 기형에 의한 것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주막하 출혈. 자, 뇌 동맥류가 터져서 뇌막의 3개 층 중에 하나인 지주막에 출혈이 일어나는 겁니다. 좀 선택적인데요. 노인에게 있어서는 동맥경화가 원인이 되고요. 이게 화장실 가서 힘 잘못 줬다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흥분 그리고 긴장이 발작을 유인하고요.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지주막하 출혈이. 자, 뇌 3개의 막, 뇌 선막 세 번째 막 안쪽에는 직접 뇌에 접하고 있는 연막이 있고요. 중간막이 지주막, 그 다음에 바깥쪽이 두개골 두피와 연결되어 있는 경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간층의 막이 바로 지주막입니다. 자, 연막과 지주막 사이 혈관에 혹이 생기거나 혈관에 기형물질이 파괴되어 지주막 하강에 출혈이 발생되는 건데, 자, 심한 두통이 발생되고요. 목에 경직과 강직이 오고요. 의식장애나 구토 그리고 수축마비가 발생됩니다. 이게 지주막하 출혈이 딱 일어나면요, 뇌 실질에 피가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가 그러니까 우리 뭐랄까 스펀지를 물에 담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거워지죠. 물을 흡수해서. 여러분들 뇌세포가 그렇게 혈액에 덮여서 호흡도 못 받고 영양분도 못 받고 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 이 뇌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오른쪽 뇌에 뇌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왼쪽 온몸에 마비가 옵니다. 반대로 신경계가 반대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왼쪽 뇌출혈이 일어나면 오른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는, 요즘은 뭐 그 연령층이 굉장히, 예전에는 이제 어르신들이고 노인이셨는데 요즘은 젊은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한쪽 발을 이렇게 흔들면서 지팡이 못 짚고 쩔뚝쩔뚝 하시는 분들,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오른쪽을 전다, 오른쪽을 쩔뚝쩔뚝 한다 그러면 이분은 왼쪽 뇌에 이상이 오신 거고, 반대로 왼쪽을 전다 그러면 오른쪽에 뇌출혈이 있어서 그 증상이 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혈전증. 자, 급성이 아닌 만성적인 발생이고요. 고혈압과 저혈압에서도 이게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자, 뇌동맥 경화가 심하게 진행돼서 혈관 내벽이 상했거나 좁아진 상태에서 응고된 혈액이 혈관을 막아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질환입니다.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뇌의 조직이 파괴되어서 여러가지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사망률은 약 10% 정도로 뇌출혈보다는 낮지만 재발이 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혈전은 뭐냐면요, 피떡이에요. 혈관 내에 이렇게 노폐물들이 쌓이다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쪽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치아에 이렇게 치아가 깨져서 쪽이 나가면 꺼끌꺼끌하죠. 그 쪽이 혈관을 계속 타고 다니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많이 막혀 있는 곳에 안착이 되면 더 꽉 막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뇌색전증. 자, 뇌색전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이외 혈전 및 심장, 판막증이나 심장의 내막, 이런 괴사를 통해서 혈류 조직이 뇌동맥 혈관에 잔류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신체의 다른 부위의 병의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질환으로서 대부분은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심장에서 공급된 핏덩어리에 의해서 발생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매우 급속도로 발전되는 그런 질환이어서 수초에 2, 3분 사이에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게 바로 뇌색전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고혈압의 합병증, 만성 콩팥병의 신부전입니다. 자, 신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혈관이 실타래처럼 잘 얽혀있는 장기예요. 복잡하게. 자, 이러한 콩팥 내의 모세혈관이 높은 혈압에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은요,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콩팥 안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어떻게 될까요? 터지거나 손상을 받게 되겠죠. 자, 이것 때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능이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게 진행이 되면은요, 신부전으로 악화가 돼서 결국 투석, 그리고 신장 이식까지 이어지는 질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고혈압 때문에 발생된 신부전의 결과가 노폐물이 체내에서 정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러지고 몸 밖으로 배출돼야 되는데 필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상한 겁니다. 필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혈압이 상승하게 돼서 혈압 상승이 악순환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신장 기능 저하로 단백뇨가 검출되면 혈관 내의 삼투압 감소로 신장으로 들어가는 동맥 내의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고 동맥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몸은 일정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장에서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키고 안지오텐신2 이 녀석의 생산량도 높아져서 혈압이 상승되게 되죠. 자, 이런 만성 신장 질환이 이제 계속돼 가지고요, 신장의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 신장으로부터 적혈구 생성인자 분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해서 뭐가 생긴다? 빈혈이 발생되게 된다. 자, 빈혈을 치유 교정하기 위해서 EPO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 제제를 투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붓는다, 자주 붓는다, 신장 기능이 안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혈액 내에 있는 노폐물, 단백뇨를 신장에서 걸러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정제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지저분한 물을 계속 우리가 마시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과 같이 신장이 그만큼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고혈압 합병증의 눈에 대한 질환입니다. 고혈압 관리와 치료가 지속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눈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고혈압성 망막증이란 고혈압 초기에 망막 혈관이 가늘어지고 딱딱해지는 변화밖에는 없으며, 기간이 오래되고 심하게 되면 망막에 국소적으로 피가 나고 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혈액 속의 지방 성분이 혈관 밖에서 새어나와서 망막에 조금씩 쌓이게 된다라고 그래요. 뭐 망막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안구 뒤쪽 내벽에 신경 조직으로 눈에 빛이 들어올 때 뭐예요? 각막과 수정체를 통해 상이 잘 맺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자, 고혈압 때문에 망막에 나타나는 변화가 고혈압성 망막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는 동맥이 국소적 경련과 좁아지게 되고요. 출혈, 그 다음에 부종 같은 게 일어나서 뭐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 망막 혈관이 진행이 되면 마지막에는 아래 이제 우리 이쁜 강아지들 그림 나와 있는 그림처럼 시력을 손상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거야 지금 우리가 이제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큰 어떤 뭐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닐 수 있지만, 혹여 집안 내에 고혈압 남성분 중에 고혈압 환자가 계시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그리고 향후 여러분들도 뭐 가정을 꾸리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 배우자에게도 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미리 알아두고 염두에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혈압이 높으면은요, 우리 남성의 성기로 가는 혈관에도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합니다.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기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성생활도 힘들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고혈압이 있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우리 남성 호르몬 뭐라고 했습니까?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했죠. 그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요, 정상적인 우리 성생활을 방해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고혈압을 가진 남성들 중 40세에서 79세 연령대에서 약 49%, 절반이죠. 10명 중에 5명 정도가 성기능에 장애가 있다라고 발표된 논문도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고혈압이 갖고 있는 합병증은 동맥경화증, 동맥경화증 내에 죽상동맥경화, 세동맥경화가 있고, 심장합병증, 심부전과 화열성 심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리고 신장합병증, 신경화증과 악성고혈압. 자, 그 외에 동맥질환으로 대동맥류, 해리성 대동맥류, 사지동맥 폐색증, 그 다음에 뇌혈관장애, 뇌출혈, 그 다음에 경색, 일과성 뇌혈허, 발작과 지주막하 출혈, 뇌혈관성 치매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혈압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약물요법, 식사요법, 그 다음에 운동관리요법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 목표. 자,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목표 혈압이 140에 90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드신 고령 같은 경우에는 65세 70 이상의 같은 경우는 140에서 150에 90. 적어도 60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당뇨합병증을 갖고 계신 분은요, 필수적으로 이완기 혈압이 85 미만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성 심부전증, 알부민뇨가 발생되었을 때는 130에 80까지, 아니면 정상이었을 때는 140에 90까지. 알부민뇨는요, 말 그대로 단백뇨예요. 몸속에 있는 단백질이 요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뭐 평균 한
일일 한 150mg 미만이 배출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배출이 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장 기능이 이상이 있다 라고 해서 그 이상 배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처방이나 처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방법일 때는 효과적으로 관리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혈압 약물을 받게 되면 뭐 항상 130에 90 미만이 되겠죠. 그리고 염분을 제한하게 되면 2에서 8도 정도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했을 때 혈관이 건강해지면서 확장되면서 4에서 9mm, 9도 정도, 그리고 체중 10kg를 감소하게 되면 최소 5에서 최대 20도까지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일단은 살을 빼게 되면 혈압은 정상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물론 기저질환이 발생돼서 살이 저절로 빠지는 경우에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음주를 안 하게 되면 혈압이 2에서 4도 정도 떨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고혈압 관리에 효과적인 약물 복용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혈압이 좋아지면 더 이상 병원을 찾지 않는다고는 해요. 문제는 혈압약을 끊으면 다시 예전처럼 혈압이 돌아간다는 점. 이렇게 되더라도 증상이 없으니까 위험한 이제 뭐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탄력성을 잃고 노화가 되기 때문에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서 약의 용량도 조절해야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약을 이제 복용을 해 주면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조절하면서 약의 어떤 그 용량이나 혹은 강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82%가 바로 원래 혈압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혈압이 낮아져도 약물 복용 없이 혈압이 낮아져도 임의대로 약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되고 의사 선생님과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2도 정도 혈압 감소로서 심장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현저히 감소된다. 2도 정도 떨어지는 게 허혈성 심장질환이 7%,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0%까지나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고혈압의 식사관리, 뭐 식사관리 목적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요, 정상 혈압 수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트륨과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주셔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표준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뭐 포인트는 싱겁게 먹고, 국을 먹을 때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식습관에 국과 찌개를 안 먹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염식으로 좀 만들어 먹는 것도 좋고, 혹은 식사를 하기 전에 물을 한 컵 먼저 마셔주게 되면 국물의 흡수를, 포만감 때문에 국물의 흡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국의 양을 줄인다든가, 그 다음에 김치도 조금 이제 저염식으로 담가 먹는다든가,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칼륨이 풍부한 채소, 뭐 과일, 토마토 이런 것들 많이 드셔 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은 절주.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소주 2에서 3잔, 3분의 1병이죠. 그 다음에 위스키 2샷, 맥주 1병, 와인 1잔, 정종 1잔 이하로 제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금연, 담배 속의 니코틴 물질이 10초 만에 어디로 간다고요? 뇌를 자극해서 혈압을 몇 분 동안? 15분 동안 10도 정도 높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담배 피고 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혈압이 상승되니까,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담배 피고 오면 기분도 좋아지는 겁니다. 자, 다음은 운동관리의 유산소 운동.
자, 운동을 통해서 혈압도 정상으로 유지하고요. 체중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운동은 스트레스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되죠. 스트레스로도 혈압이 상승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운동하기 전에 의사로부터 이제 운동을 해도 괜찮다, 이제 좀 심한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의나 상담을 좀 하는 것이 좋고요. 고혈압 환자를 위한 이제 운동 교육도 이제 뭐 실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좀 찾아보시고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이 좋고요.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 같은 거 있죠. 순간 힘을 주거나 압력을 주는 거, 물론 훈련이 되어 있고 많이 연습을 하신 후에는 상관이 없지만 갑작스럽게 무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혈관이 버텨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출혈을, 뇌에 이상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젊다라고 해서 바로 무게 운동을 하거나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가장 좋은 것은 유산소 운동을 통한 체중 관리 후 근력 강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하루 중 혈압의 변화예요. 아침 혈압은 오전 6시부터 서서히 상승해서 오후 2시까지 높게 유지가 되죠. 실제로 고혈압의 주요 합병증인 뇌졸중 발생이 가장 많은 시간대가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혈압은 이제 몸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히팅이 올라가는 거죠. 자, 점심쯤이 되면은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혈압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발병되는 겁니다. 특히 직장인들 일하는 낮 혈압이 올라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혈압이 정상인 사람도 일을 하게 되면요, 한 10에서 20도 정도 혈압이 상승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저녁으로 넘어가게 되죠. 시간대가 저녁으로 넘어가게 되면 밤잠을 설친 다음 날에 혈압이 크게 상승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고혈압 환자들은 충분한 수면으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자, 수면 중에 이제 혈압이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좀 많을 수도 있지만 최소 7시간 정도는 숙면을 좀 취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은요,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자주 깰 수도 있죠. 야뇨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소변 보러 가거나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 자주 일어날 수도 있고, 여성들도 이제 요실금이나 이런 부분들로 자다 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니까 앞서 얘기한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계절별 혈압의 변화. 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내려갑니다. 겨울철은 체온 발산 방지를 위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름에는 외기 온도와 내 몸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모공을 엽니다. 모공을 열어요. 내 몸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높으면 몸에 이상징후가 발생될 것을 감지하고 외부보다 더 몸을 낮추기 위해서 모공을 열고 땀을 내는 겁니다. 땀을 배출하는 겁니다. 땀을 배출하게 되면 그만큼 수분이 부족하게 되겠죠.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녀석이 활성화됩니까? 그렇죠. 나트륨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부족한 수분 섭취를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칼륨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외기 온도보다 내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하게 됩니다. 혈관을 수축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뜩이나 노폐물로 막혀있는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혈행 장애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뇌 혈류로 가는 혈관의 이상 징후가 돼서 뇌출혈이
겨울에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늘 제가 강조하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는요 꼭 목 주변을 내놓지 말고 머플러나 혹은 두꺼운 이제 목티가 되겠죠. 그런 하이넥 목티를 통해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되지 않게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게 되면 자율신경계가 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추위를 덜 타게 돼요. 세포나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약간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기검진입니다. 혈압, 심전도, 혈액, 소변, 심초음파, 그리고 망막의 검사와 흉부 X선 검사 등을 통해서 내 혈압이 현재 정상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고혈압에 대한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